주인은 손님을 맞이하면서 시야와 의식을 영역을 손님과 함께 한 공간이 되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미소 또는 인사말로 공감하면서 인사를 소통합니다. 주인은 손님을 차차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반갑게 반대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이때 생각과 감정을 평온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두고 호흡을 지켜봅니다. 이어 차 도구로 시선을 옮깁니다. 의식은 손님과 주변까지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횡단을 하십니다.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의 3자의 상호 의존을 사유하여 객체가 텅 빈 공성에 대한 이해, 지혜를 일으켜 있지 않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다리를 행하는 주인은 차를 만들기 위하여 다구 앞에 조용히 앉아서 첫상벌을 걷고 닭이 에어시키고 차 오리기 등을 하면서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거울같이 비춰보면서 행다하여 차를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주인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손님은 주인과 한 공간을 이루고 행다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때의 시선은 행다를 보고 의식은 등 뒤에 두면서 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다를 지켜보겠습니다.
본은 공부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입니다. 주인 부하와 손님 부하가 서로 비추는 텅 빈 무연별의 거울을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상호 의존의 관계성, 공성의 사유와 직관의 의식 전환의 원리입니다. 공성이란 8도 종도이며 3해탈문입니다. 즉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그러므로 공성해탈문입니다. 결정할 수 없고 생기는 것이 없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너그러움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해탈문입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경환공학의 단계는 올라가는 고위마다 이 전환의 수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공성의 마음을 맞추고 행달을 지켜줍니다. 주인과 스님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부터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시선은 잠시 코에 두고 호흡을 봅니다. 이어서 차를 들고 차 향과 차 맛을 음미하고 눈을 감고 사유합니다.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살며시 감고 사유해 보겠습니다. 처음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주인이 찻자리로 안내할 때, 주인이 차를 우려내고 손님에게 차를 내어 대접할 때, 가까이 기던 행가의 모든 순서를 떠올려 사유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손님과의 교감하는 상황을 떠올려 지켜보면서 사유합니다. 손님과 주인은 찻자리에서 한 잔의 차맛으로 서로 의존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합니다.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의 삼자의 관계와 삼자의 연결고리로서의 차맛과 맛을 보는 마음의 작용, 객과 주인은 상호 의존함으로 고정되어 있는 차맛 자체의 성품과 차 맛보는 마음 자체 성품이 없어 텅 빈 공임을 사유합니다. 그러므로 손님과 주인의 자체성이 없어 텅 빈 공성이므로 내 자신의 생명은 다른 이의 생명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자체성이 텅 빈 공성을 아는 지혜로 대자유 해탈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음을 사유합니다. 첫째는 주인과 손님은 공성임을 알아 실체의 숙박에서 벗어나 해탈로 들어가는 공성의 문입니다. 공성 해탈문은 사물과 마음 등의 자체라는 관점에서 모든 현상들이 내재하는 본성이나 규전된 특성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반연하여 아는 인과의 모습이라 모든 마음의 자체가 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의해 일어난 갖가지 현상법 자체가 공합니다. 때문에 인과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니 마음의 작용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 작용이 공에 머물게 되면 공삼매가 일어납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니 현재도 없습니다. 즉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물 자체의 관점에서는 자성을 가진 고정불멸의 주인과 손님은 무아이며 공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은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함으로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체성이 없어 텅 비어 이름이 주인이고 손님을 뿐임을 깊고 불우하게 생각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 내재하는 그 무엇도 없는 텅 빔에 머물면 텅 빈 공삼매가 일어나는 해탈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인의 관점에서 공상을 살펴보면 모든 존재는 결과가 없다는 즉 결과로서 공성인 모든 존재는 이것이다 라고 언어 문자로서 규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름이 없어 모양의 숙박에서 벗어나 해탈로 들어가는 무상의 문입니다. 이 무상해탈문은 대상을 보는 주관의 마음이 씌어지면 보여지는 객관의 대상도 현상이 없어지므로 형상 없는 공에 머물면 모든 결과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삼매가 일어납니다. 과거, 즉 과거의 원인은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씨앗이 뿌리 될 때 씨앗은 씨앗으로 돌아오지 않듯 따라서 사물의 원인의 관점에서는 주인 손님을 주인 손님이라고 결정할 수 없고
부상, 주인 손님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멸하는 것이 아니며 주인 손님 중생이라는 더러움이 없으며 주인 손님이 깨달았다는 깨끗함이 없다는 것을 깊고 넓게 아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사물의 상을 떠나 객관을 떠나 원인의 관점에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공합니다. 셋째,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을 보면 모든 것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이 없음을 알아 무엇이든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탈로 들어가는 무작의문입니다. 주관의 사물을 보는 마음, 작용이 없으면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작용이 없으면 모든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에 머물러 주관의 마음 작용을 멈추면 삼매에 들어가는 무작 삼매가 일어납니다. 즉 분별을 떠나 마음이 공적하기에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습니다. 이 무언 해탈문은 미래, 즉 미래의 일은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사물을 결과라는 관점에서 주인 손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음을 깊고 세밀하게 생각하여 아는 것입니다.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증가 감소가 없다는 것은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관이 공하여 지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부작인 것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이 손님으로 공하고 손님이 주인으로 공합니다. 즉 공함으로써 서로 통합니다. 다만 사회의 관습적인 차원에서 이름이 주인이고 이름이 손님을 자각합니다. 마음이 주체와 객체를 떠나 주인과 손님으로 이름 붙이고 주인으로 손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 보고 있는 마음, 주인과 손님, 자체의 성품이 텅 비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텅 빈 마음공에 머물면서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비추는 무분별의 거울되기. 사유하여 무분별의 거울 상태가 되었다면 두 주체가 마치 거울에 비치는 또 다른 주체라는 것입니다. 행가에서 어떤 종류의 거울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붙여 안가밖에 없는 공의 거울이 되어 그 상태로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인은 손님을 보고 손님은 주인을 보고 한 공간이 되면서 무분별의 거울이 됩니다. 이 그냥 무분별의 텅 빈 마음 공 상태에 비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머무는 것이 전환의 원리이며 핵심입니다. 무상의 지혜로 공성에 머무는 무상자선, 무상 속에서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 공성으로 들어갑니다. 손님과 주인 스스로 3차례 이상 검증하십시오. 부등의 마음공 확인하기, 마음공에 머뭅니다. 공성을 직관하는 것이 전환의 원리입니다. 눈을 살며시 뜨시고 차 한 모금을 마셔봅니다.
시선을 꽃에 잠시 두었다가 눈을 다시 감아봅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눈이 떠있는지 살핍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두 차례 반복하면서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살핍니다. 다시 한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해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닭이 쪽으로 옮겨봅니다. 차관, 식힘기, 찻잔, 차통으로 옮기면서 시선의 대상은 바뀌지만 거울같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지 살핍니다. 나아가 닭이에서 손님, 주인, 손님, 주인에서 닭이로 시선을 옮기면서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을 이루고 부둥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둥이의 마음공에 초점을 둡니다. 눈을 감고 부둥이의 마음공에 머뭅니다. 다른 마음이 있는지 계속 정진이 되는지 숙달이 되어 산매가 오도록 합니다. 주인과 손님은 스스로 3차례 이상 검증하십시오. 산매와 지혜가 오지 않으면 계속 수행합니다. 공한 마음은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결정할 수 없고 생기는 것이 없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깨끗함이 없습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는지 심한으로 살펴봅니다. 마음 거울은 공함으로 안과 밖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인공은 손님공이요 손님공은 주인공으로 그 내용이 텅 비어 똑같아서 공의 구현별로 거울로 비칩니다. 만약에 주인과 손님이라는 상이 이때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유할 대상을 떠난 것입니다. 즉 말과 생각을 떠난 것입니다. 주인은 거울 같은 무분별 상태에서 고요하면서 안과 밖,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각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님도 거울 같은 무분별 상태에서
고요하면서 안과 밖, 손님과 주인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자각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경계가 곧 무변반한 상태로 두 주체가 서로를 모아 공으로 비추는 지혜의 거울임을 알고 그 안맞아 버립니다. 주인과 손님 스스로 3차례 이상 검증하십시오. 콩, 모든 것 마음이 맑는 것, 한 아님이 없다 하여 깨달았다 여기지 마오. 허공에 본래 꽃 없듯이 한이 바탕 보아야 하리. 안과 밖이 없는 공성은 공에도 짝이 있나니 공을 아는 마음. 그 이름 지혜라. 둘 그대로 불이라네. 눈을 뜨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래 조금 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원래 이걸 할 때는 그 멘트, 본인이 할 수 있는 멘트본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하면 길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루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3해탈분을 한 그 2분의 1만 줄였어도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멘트 하는 게 너무 조용해서 아마 잠 오는 듯해서 임팩트가 약해가지고 좀 이제 힘들었을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그 목소리 자체가 이 명상 멘트 이 목소리라서 잠 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마음을 조용히 가지실 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그 멘트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멘트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좀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 책 읽듯이 했다는 느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이제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만일에 이걸 한다면은 멘토본을 창의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자기 색깔이 분명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그러더라도 목소리가 너무 좋고, 예. 그 다음에 이 동종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명상이 좀 된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것을 좀 많이 상치한 기분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초보자가 한 번 해서 잘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데 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달을 할 때 우리가 다 끝나고 차를 마시기 전까지는 멘트를 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멘토자가 그걸 참지를 못해서 또 멘토를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각이 이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막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하는구나. 그냥 손님 입장에서 그냥 차를 마실 때 하고 또 이게 또 주인이 돼가지고 차를 내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하면 느꼈을 거예요. 좋은 체험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순수해서 좋습니다. 얘기하자면은 마치 숙달된 조개맨처럼 그렇게 했으면 더 재미가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재미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 금선을 보살의 목소리는 진짜 명상 멘토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때까지 그 드럼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집중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좋으면은 그 안목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책 읽듯이 해서 임팩트가 약해서 좀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그 행사에 일부러 넣었어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면서도. 예. 너무 지루하니까죠.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제 좀 앉아서 숨을 고르고 한 공간을 이루고 난 뒤에 일제히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다 집중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의식이 뒤쪽 안쪽을 해서 이 한 공간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번 시간 했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한 공간을 이룬다면 딱 그런 상태 딱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그건 다 집중해서 이 주인이 행동하는 걸 손 하나 손끝 흔들림부터 순서 차고 나는 까지 다 지켜보면서 이게 그냥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행단은 이 다각도 알아차림을 이렇게 잘 능숙하게 하면 사실은 그런 거 없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면 그런 게 아무 없어지고 그래 하여튼 이번에도 좀 한 번 한 치고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리 또 말씀드린 이 멘토본이 완성된 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새로 완성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그 한국참 명상협회 연수할 때 손님과 주인 이 첫 단계를 아마 시연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때까지 했는 것 차원이 다른 것을 한번 체험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습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정말 잘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무대에 올리면은 다 같이 있던 그 명상의 세계를 쑥 빨리 들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하고 이러면은 이 자체가 명상이 되고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잘 했습니다.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알아차림은 내가 사물을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대상을 인식하는 지각작용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이전에 지각하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초로 대상을 아는 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차자를 바로 탁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아는 걸 갖다가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 알아차림된 바른 이해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잘못 아는 것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책 안 봐도 돼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학인 스님들에게
수식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라. 이제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쉴 때는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길만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호흡이 들숨 날숨 이거 다 알아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관찰해 보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왼쪽 콧구멍하고 오른쪽 콧구멍 이게 숨의 속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치고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고 또 호흡의 양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관찰하려고 했더니만 자, 딱 앉아서 합니다. 딱 하는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한승이 손을 탁 들고 선생님 저 호흡 못하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호흡이 도저히 호흡 관찰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님은 호흡 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법이에요? 의도가 먼저 들어가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고 네.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아차리는 게 맞는 일인데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니까 호흡 곤란증세가 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스님 주위에 친한 도반 스님이 도반 중에 친한 스님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 스님들이 이 스님을 좋아합니까? 이러니까 거기 다들 안 좋아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스님이 왜 다른 스님하고 친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은 자기 스님 생각대로 상대가 따라주고 움직이주면 좋아하고 스님 생각대로 상대가 따라주지 않고 이러면은 화를 내지 않느냐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스님 맞습니다 이게 자기는 왜 그런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호흡을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기 말 따라주면 좋아하고 학생들이 자기 말을 안 따라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잘 알다시피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 있으면은 상대가 자기 말대로 움직이면 좋고 안 움직이면 싫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향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호흡을 잘 못해서 그래요. 호흡은 자연호흡. 들어가고 나가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야 되는데 호흡을 미리 조절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이제 대인관계에 있으나 가족관계나 또는 여러 가지 모임에서 자기를 싫어하고 피한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도대로 대중을 움직이려고 했지 않느냐 상대를 움직이려 했지 않는가 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다.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두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아들, 딸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기지 않는 자식을 마치 생긴 것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걸 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업은 조작이에요. 지을 좁자, 지을 작자입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신지 반성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결정해 가지고 그 결정한 것에
이렇게 끌어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리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알아차림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지 않는 미래. 오지 않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언제 미리 결정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하면은 생기면 생긴 대로 알아차리,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기지 않는 걸 미리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네. 또 지나가본 것을 이미 지나가버린 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생기지 않는 걸 알아차리려 하거나 지나가버린 걸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립니다. 미래의 건 알아차릴 수 없고 과거 거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미래나 과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고통이 빠져 있어요.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제가 송강사에 살 때, 그 노선 한 분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젊었을 때인데, 저 마을의 어귀에 풍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긴 스님이 신평리에 지나오고 있었는데, 한 처녀가 힐끔 이 스님을 한번 보고, 네,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스님이 지나가 버린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캐고 있을 때 늘 그 스님 눈에 이렇게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판은 지나갔는데 가판이 자꾸 보이는 건 뭐예요? 예? 예? 왜? 상사병 초기 증상입니다. 이거. 원판이 지나가 버리는데 자꾸 눈에 선선해 자꾸 보인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불 펴고 딱 잠을 자려 그러면 그 손에 얼굴이 천장에서 보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잠이 오지 않은 내리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잠도 잘 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사병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이런 경우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나간 과거. 지나가면 돌아오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한 3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 이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되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마당을 딱 가로질러서 문을 열고 나서는데 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쪽들이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객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저를 맞절을 올리고 결혼식 올리는 분께 딱 나왔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디에 속합니까? 미래 일이죠. 처음에는 원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판이 보이는 거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도 않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별로 결혼식 올리는 거는 미래예요. 이게 이제 정형적인 상사병의 현상입니다. 상사병의 특징은 과거나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송강산 옛날부터 그 불타기 전에는 정각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있는가 하고 다 문을 열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40대 되니까 스님이 없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야. 이름이 해청당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바다 해자에 깨끗한
청자입니다. 그리고 집당자예요. 예. 이래야 되나? 해청당. 해청당은 앞으로 올라오면 문 하나 통과해서 들어와야 돼요. 뒤에는 툇마루만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지고 문을 열고 딱 살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가 살피는데 다 의관에 앉아가지고 공양을 다 하고 있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음식 다 먹고 지키고 있으니까 물을 탁 넣고 손가락으로 싹 씻는 거지. 이 처녀의 생각은 저거 더러운 걸 버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깨끗이 씻어서 물을 활짝 마셔버리니까 이거 따라오자 하는 순간 그 좋은 이미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좋은 이미지가 깨지니까 미래에 결혼식 하는 그것도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만 상사병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알아차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송강사에서 살면서 노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 안에 알아차림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강주 소임을 맡자마자 정해사락하는 큰 주의스님에게 요청해서 집을 짓고 주변에다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은 그 송강사가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를 잘라가 전부 다 담장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천단 뒤쪽으로도 딱 담장을 쳐버렸어요. 옛날 또 혹시 그런 처녀가 생겨 들다 볼까 싶었어요. 아, 정말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원판은 지나고 난 뒤에 자꾸 떠오르는 거는 과거. 결혼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오는 미래.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보는 건 현재입니다. 거기에 알아차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더러운 물을 홀짝 마셨을 때 정신을 차렸죠. 그건 부정관입니다. 만약 그 처녀가 좀 수행을 했다면, 많이 했다면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특징은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깨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아차림.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과거와 미래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일어나는 신명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승림입니다. 탐욕과 승림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자, 욕심 부리고 있는 거는 승리는 이거 왜 과거와 미래 일이냐? 자, 모든 존재는 무상하게 변합니다. 한시도 머물지 않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로 보지 않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게 무상의 뜻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리거나 승을 내고 이랬을 때는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럼 과거와 미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 첫 번째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철저하게 단지 이미지일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 실체하지 않는 걸 갖다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변하면 안 가져요. 그래서 능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능경에 어떤 얘기 나오는 이런 겁니다. 물을 이렇게 목욕을 하죠. 물을 쫙 부으면서 물이 몸에 딱 접촉되는 순간 깨달으면 어때요? 뭘 깨닫느냐? 이 접촉됐을 때 이 감촉이라 하는 것이 머물지 않는구나. 한 스님은 또 탁발하러 갈 때 가시에 탁 찔려요. 통증이 탁 옵니다. 통증이 오면서 이 통증이라 하는 역시 머물지 않는구나.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하는데 그 머물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소유를 얘기해요.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집착할 수 없고, 집착할 수 없는 것은 자유입니다. 해방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끼얹어서 깨닫고, 통증을 느끼면서 깨닫는 예의가 능경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탐욕과 승림을 내는 마음은 무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거나 미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거를 찾고 미래를 찾는 것은 고정된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현재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이 순간에 늘 깨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잘못 알아 바르게 대하여 지유한다 합니다. 100페이지 보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고려해 놨습니다. 접촉의 현상을 잘 알아차릴 때 과거는 지나갈 수 없으니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하므로 기억은 현재이며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므로 미래를 추상하는 그 추상도 현재이며 현재도 머물지 않으므로 의시는 현재 이 순간 늘 깨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실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은 거울과 같이 되어 자신이 모든 것을 알면서 행하게 되고 점점 마음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이 줄어들어 감정의 찌꺼기가 사라져 가므로 나의 주변과 상대방의 처한 사정 등의 흐름까지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의 치고가 치우쳐 상대를 정확하게 볼 수 없었는데 알아차림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은 상대의 처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때 뭐라는 거 보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이빠사나라고 번역하면은 이 이빠사나를 뭐로 번역하냐 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힘이 생긴다. 이 보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일어난 현상이에요. 보는 힘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른 알미 생겨서 궁극에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까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송강서 살 때 부부가 찾아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죠. 이 부부는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집 부인이 유산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빠사나 수행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송강사를 찾아와서 이 부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동화백화점 앞에 기다리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밖으로 돌았어. 그러면 경상도 남자라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타자마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밤을 꽉 지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행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전 같으면은 감정이 상해서 같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집에 가서 대판 싸우거나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고함을 꽥 지를 때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남편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하면은 보는 힘이 생기는, 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쳐다보게 되는 거죠. 보면서 바로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알아차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감정의 찌꺼기가 착 치받고 올라왔을 텐데 늘 대상을 알아차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남편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한 2, 3분이 지나자 남편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 고함을 질렀어.
근데 이거는 자기가 결혼하고 사과를 받아본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알아차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상 현재 이 순간 의식이 깨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알아차림 방법. 이것이 모든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C를 또 앞서 읊어보죠. 알아차림이 약하거나 놓칠 때 엉뚱한 길로 감을 아는 것이 바른 알매요. 바르게 아는 알물 의지하여 잘못을 다스렸을 때 다시 바르게 가게 되니 이것이 대하여 치료하는 것이니 모든 것 둘이 아님을 바르게 아는 정견에 의지하여 느끼려고 하는지 살피고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가를 살피고 의미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다른 것과 결부시키고 있는가를 살피고 억지로 조작하고 있는가 살피고 없애려고 하는가를 알아차려 말과 생각의 가면에 벗어나 연기일상 드러나 지혜를 발휘하니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음속 숨어있는 과거, 해로운 인연, 트라우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 이게 이제 이 알아차림의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 알아차림하는 방법 전부 시간에 찻잔 잡으러 가는 방법 이거 공부했죠. 이거 집에서도 연습을 하셔야지 수시로. 그 어느 때 연습을 하느냐 하면 부부싸움이가 화가 치밀했을 때 찻잔 놓고 잡으러 알아차림 연습을 하시고 자식이 속색일 때 알아차림 역시 연습을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알아차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으로 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감정이 솟구치고 또 센치멘탈해져 가지고 또 각종의 슬픔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찻잔 갖다 놔놓고 알아차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평소에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료하기 행다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십시오. 자, 의식이 각성하여 진리를 깨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찻잔을 들고 놓고 마시는 모든 행동하는데 5가지 과정, 아니 6가지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수료하기를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미리 느끼려고 하거나 생각을 미리 조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료하기가 뭔지 잘 모르시죠? 수료는 물을 흐르는 것, 하기는 꽃 피는 것. 자, 이게 물이 흐르고 꽃 피는 것은 인위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아차림을 하면은 인위적인 게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느끼려고 하거나 하는 조작하려는 마음을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 수료하기를 생각 물 흐르 또 피듯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의 움직임을 주셔야 알아차립니다. 이때는 이제 물을 따른다든지 차를 넣어서 우려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럼 알아차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이 자연스레 흐르듯이 꽃이 자연스레 피듯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불안하죠. 상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순서가 맞나? 이런 막 생각하면서 막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막 흔들려요. 흔들려서 이 손가락이 뜨는 현상이 생기죠. 대각선 보살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춤추는 그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학춤을 잘 추는 보살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행사하는데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있고 이런 이제 많은 스님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학춤을 추는데 제가 뭘 보는가 하면은 역시 손가락 끝을 봅니다. 뜨나 안 뜨나. 근데 그렇게 그분도 학춤을
잘 치고 전평이 나 있는데 손 떨더라고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의식이 한 공간을 이루고 오롯이 알아차림이 되면 그런 증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자, 세 번째, 이렇게 자연스러운 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순간순간 보이고 들리며 접촉되는 감지되는 현상을 잘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하게 행다가 절로 나옵니다. 넷째, 거울 같은 알아차림과 수요하게 행다가 하나 되어 흐르게 됩니다. 거울 같은 알아차림, 이거 알아차림은 거울같이 쭉 비추는 현상이 돼요. 어느 순간 의식 영역이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과 그 앞에 손님들까지 의식 영역이 확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물 흐르듯 꽃피듯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경지는 이때 행동하는 본인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며 기쁨이 생기고 의식이 절로 확정되어 커집니다. 또한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호수와 같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은 고요와 평안함이 생기며 거울같이 대상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한마디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며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평안해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행다선의 현상입니다. 관객들은 어떻게 보느냐, 행동하는 모습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가식이 하는 웃음은 없습니다. 자연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편안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 자, 여섯째, 비춰진 대상은 거울 속 영상과 같다. 실체가 없는 공이며 자아는 무한으로서 환영이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손님과 그 관객들이 자기 한눈에 싹 다 들어오면서 내 마음거리 비친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실체 없는 공이라든지 자아가 없는 무화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동하게 되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명상, 이제 명칭을 또 통찰 명상부터 해서 사유를 또 통찰 명상까지 이제 명상을 이제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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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정말 저기 뭐고 금선을 보살의 목소리하고 이 종종소리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현재 저 수진원 보살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이것이 그 명상 음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이게 장인이 이걸 만들어서 유럽에 갔을 때 이 그 주문이 아주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이 소리가 그 좋아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명상 음악이 명상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요. 한번 더 쳐볼까요? 자, 아까 뭐 또 질문 손 안 들었어요? 네. 이거 예. 강경이 질문 드렸는데 예. 저희 영감님이 거기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요? 우리 영감님 거기 돌아가시면 아,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렇게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예. 슬픈 것도 아니고 뭐 아프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시원한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늘 편할 수가 없게 내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무슨 심정인지 뭘 도대체 뭐 죽음에 대한 충격 아닐까요? 죽음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또 죽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막 심정이 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영감이 돌아가실 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훈련이 안 돼 있다. 돌아가신데 마음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 예,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심행보살님의 영감님 돌아가실 때는 그분은 이제 대심행보살 연세 80 몇이에요? 86이죠. 영감 돌아가실 때는 84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85,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이 대심행보살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이 정말 우리 영감님에게도 그런 게 있는가 생각을 하고 돌아가실 때 자기가 직접 확인했답니다. 그 어떻게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신체를 만져본 거예요. 돌아가실 때. 만져봤는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발부터 식었어. 차츰 난중에 머리 쪽에 있었어. 머리 쪽에 식어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리부터 식어서 이제 내려가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 발 쪽에 식어서 이렇게 올라온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신이 만져본 거죠.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아시니까 전혀 뭐 마음의 동요도 없고 그런 거는 이제 돌아가시고 지켜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들 다 이제 오라 그러고 이제 장례를 치렀다. 근데 2시간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우선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는 제가 한번 달라이라마 죽음을 얘기하다 하는 걸 제가 강의한 적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명상 알아차리면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단련이 됩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는 누가 반드시 아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